안녕하십니까. PMI 한국 챕터 번역출판위원회 1팀 PM을 맡고 있는 오기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PM 네트워크 2019년도 4월호 리뷰를 같이 해볼 텐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PMI 한국 챕터 홈페이지에 지금 4월호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회원 아니시어도 다 열람하실 수 있으니까 오늘 리뷰하는 내용 보시고 또 상세한 내용은 뭐 짧게 한 1시간 반, 2시간 얘기할 거니까 상세 내용은 요 번역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저희 번역출판위원회 1팀 총 저 포함해서 10분 활동하고 있는데요. 오늘 조금씩 늦게 참석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신데 지금 시작은 지금 우리 번역출판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시는 김상현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일단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럼 김상현 위원장님 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번역출판위원회 위원장 김상현입니다. 저희 이제 저희 네 번째 지금 온라인 미팅인가요? 예, 맞습니다. 네, 이게 지금 회를 더해 갈수록 인원이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를 더해 갈수록 인원이 늘어나가고 예, 예, 우리가 상당히 이게 붐이 일어나야 되는데 예, 그렇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이 책임을 통감합니다. 예. 뭐 위원장님 책임은 아니죠. 예. 뭐 아무래도 뭐 자원봉사 활동이고 다들 현업들이 있으시고 하니까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또 지난달에는 참석 못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그때 뭐 때문에 점수가 못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뭐가 안 좋으셔가지고. 뭐, 이 여담이긴 한데 제가 이 경추가 좀 약한가 봐요.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우리는 컴퓨터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자세가 삐뚤어진 자세로 오랫동안 막 뭐 학생들처럼 10분만 앉아있고 20분만 앉아있고 막 엉덩이 툭툭 한다 이게 아니라 네. 직장인은 진짜 엉덩이가 천근만근 진짜 막 100톤의 그 추를 단 듯이 앉아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위원님. 네. 나이스 타이밍입니다. 그래도 제가 시험 죄송합니다. 하고 있었는데. 자, 지금 예. 김상현 위원장님 지금 인사해 주셨는데 어머니 위원님 네. 괜찮으시겠어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나건설 다니는 노모준입니다. 늦게 참석하게 돼서 죄송하고요. 오늘도 열심히 듣겠습니다. 아니 오늘 저기 회사이신가 봐요? 예, 요즘에 좀 로드가 많아서 이번 달, 저번 달 계속 좀 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시구나. 댁에도 가셔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날은 포기해야죠. 이런 날 댁에 안 가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박영록 의원님도 지금 회사에 계신데 지금 영상으로는 참석 아직 못하고 계신데 예, 같이 해주셨고요. 저는 PMI 한국 챕터 번역출판위원회 1팀 PM을 맡고 있는 오기석입니다. 캐논 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이라는 회사에서 그 복합기 프린터 이쪽에 화상 쪽 설계를 담당하는 부서의 매니저를 맡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번에 2019년 4월호 지난 8월 초에 우리 번역 작업 다 마쳤고요. 그거 올려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리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항상 PMI에서 아시겠지만 요 유튜브에 간단한 요약 동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그거 한번 보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PM 네트워크 더 뉴 잡 인터뷰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 중간에 얘기 나오는데요. 그 잡 인터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새로운 내용들이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목차를 보시면 처음 시작, 요 엣지하고 보이스, 그 다음에 피처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는 PMI에서 추천하는 책에 대한 소개도 나와 있습니다. 네, 간략히 먼저 목차 간단히 보시면 더 엣지에는 스타게이징이라고 해가지고 노르웨이에 있는 그 천체 관측소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홈그로운 해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간단한 집 이런 얘기들, 그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집에 대한 프로젝트들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Sea of Troubles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사해, 그 데드시라고 하는 사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Top of Mind for Top Execs 해가지고 요거는 최고 경영진들의 최고 관심사에 대한 내용. 그래서 그 혁신을 위한 계획에서의 그 밸런싱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드론 스포 헬스 해가지고 요거는 드론의 그
보건 쪽으로 활용되고 있는 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아프리카 쪽, 그 교통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어 파이트, 이 부분은 미국에 있었던 그 산불과 관련된 그런 피해를 줄이기 위한 그런 새로운 기술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오버러베럴 이쪽에서는 그 정유, 석유 시추하는 산업에 있어서의 그쪽은 좀 이렇게 뭐 이윤이라 그럴까 코스트에 별로 민감하지 않은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쪽 업계에도 이제 코스트에 굉장히 민감하게 된 상황이 됐다. 그런 내용들 얘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파크 더 퓨처 해가지고 미래에 나온 PMTQ라는 지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뒤에서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세이프티넷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그 어딘가요? 금문교인가요? 미국에? 금문교에 거기서 이제 뭐 경치도 좋지만 자살하는 사람 숫자들이 많다. 그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그 세이프티넷 안전 그물망에 대한 프로젝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 보이스 트랙에서는 그 백투더 퓨처 해가지고 간단한 그 영국의 그 즈리히 보험의 사례 그 CDO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인터뷰 내용이. 그 다음에 프로젝트 툴킷에서는 헬로 에자일에서 에자일에 대한 내용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커리어 Q&A에서 더 라이트 핏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아까 초반에 표지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인터뷰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딜리버 IT에서 게임 플랜 여기서 이제 어떤 것을 수행할 때 게임화해서 일을 진행하자라는 내용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인사이드 더 PMO에서는 이제 프로그램 솔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피처 쪽에 가보면 이제 체인 리액션이라고 해서 이제 블록체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얘기 나오고 블록체인이 어떤 내용들이고 어떤 것들을 활용을 해야 되고 마지막에는 그 참치가 이제 잡히면서부터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어떤 블록체인을 이용한 그런 추적 시스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캔디데이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인터뷰에 대한 내용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릭 리바이벌 쪽에서는 이제 그리스 재건과 관련된 그리스가 뭐 국가 파산, 뭐 부도까지 얘기가 나왔었죠. 그런 이제 복원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56페이지에서는 이제 커스텀 커넥션이라고 해가지고 사용자 지정 연결 어떤 그 커넥션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인게이지먼트죠. 인게이지먼트 참여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62쪽에서는 시그네처 무브 해가지고 요거는 스웨덴의 한 도시를 통째로 이제 옮기는 그런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게딩 인던 쪽에서는 여기 이거 어떻게 해석하나 했더니 이게 일상이더라고요. 24시간 일주일 7일 이런 의미더라고요. 그래서 PMO의 일상에 대한 얘기들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익스터널 임팩트에서는 요거는 이제 외부에 영향해서 어떤 프로젝트나 성과에 있어서 외부의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내용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 PMI에서 최근에 나온 그런 기준류, 그전 서류의 서적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크로징 서트 해가지고 엘레오너라 요 분에 대한 얘기들이 잠깐 인터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간략히 목차 내용 한번 봤고요. 그러면 쭉 리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엣지 스타게이징에서 별관측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노르웨이의 그 솔 옵서버터리 이거 뭐 노르웨이어인가요? 뭐좀 그, 이쪽 철자도 그것도 좀 이상한데 요거가 지금 요거의 건설 재건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천문대 그런 별관측 시설이다 보니까 밤하늘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천문학 수업을 들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화성의 못생긴 달에서 영감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화성의 달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저도 이걸 보면서 처음 알았는데 여기 나오듯이 포보스하고 데이모스라는 두 개의 달이 있답니다. 화성에. 예, 그것이 모양을 참고를 해서 이제 이 디자인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노르웨이에 있는 거고 완공되면 알프스 북쪽에서 가장 큰 천체 시설이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아까 얘기 나온 이제 주택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2025년까지 16억 명의 사람들이 저렴하고 안전하고 좋은 위치의 도시 주택을 이용하지 못할 것이다. 뭐 저렴한 가구의 경우에는 그 격차가 2017년에는 3억 3천만 가구에서 2025년 4억 4천만 가구로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합리적인 가격의 집 짓기에 대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 보면 임시주택이라고 해서 영국 런던의 루이샴 지구인가요? 자치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림에 보시듯이 이제 이런 식으로 짓고 있는데 우리도 뭐 이렇게 조립식 주택 해가지고 이제 차로 막 옮겨서 그냥 갖다 놓는 그런 시스템도 뭐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외부 공장에서 목조 주택 유니트로 이제 건설을 해서 현장에서 이제 4층으로 이제 쌓아서 만드는 거 이런 모습을 보고 있고 전통적인 건설 방식의 3분의 2의 시간 그리고 20%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런던의 얘기고 또 이제 여기 나오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 뒤뜰에서 이런 프로젝트들이 일어나는 건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는 왜 그 일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역사회가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지역사회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님비죠, 님비. 그죠? 프로젝트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는 거는 항상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또 한 가지 프로젝트는 이제 홍콩에 나오는 이제 오포드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뭔가요? 수도 파이프인가요? 콘크리트 파이프? 그거를 이용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콩 건축가인 제임스 로가 이제 너무 좁아서 개발할 수 없는 빌딩 크기의 좁은 공간에 맞는 주택 솔루션을 제안을 했다. 그게 이제 콘크리트 파이프를 임시 주택으로 바꾸는 것이고 각 캡슐 하나는 100평방피트, 9.3평방미터 안에 침대, 냉장고, 화장실, 샤워 등 많은 아파트의 편의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보시는 대로 그냥 파이프를 쌓아놓는 거거든요. 워낙 무게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브라켓이나 볼트 없이 안전하고 저렴한 설치 비용으로 쌓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신기한 면도 없지 않은데 이런 식의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제 뉴욕의 얘기가 나옵니다. 홈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요건 이제 플랩랩이라는 혁신 아파트의 내용인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니까 그 이쪽이 벽만 있는 건물에 벽만 있는 쪽 창문이 없는 쪽 그쪽에 이제 여기 보니까 비계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건물에 붙어 있는 비계. 여기 뭐 높은 곳에서 공사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에 육각형 모양의 맞춤형 모듈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안에 있는 것들은 전부 방수 스틸과 알루미늄 외장재, 그다음에 3D 프린터로 출력되어 라미네이트로 덮인 인테리어 뭐 이런 걸로 되어 있고 스마트 유리창 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온물 커뮤니티는 며칠 만에 설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들은 복잡한 도전들이 많고 특히나 이제 도시의 공무원들, 그다음에 토지 건물주, 그다음에 노숙자 서비스 제공업체, 시공사 등의 넓은 범위의 실행 멤버들의 참여가 요구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집에 대한 얘기, 뭐 우리나라만 해도 뭐 서울 근처만 봐도 막 엄청나게 그 아파트들 짓고 있는데 뭐 저 많은 집 중에 내 집은 없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죠? 한 사람이 많은 집을 갖고 있고 뭐 그런 좀 불균형적인 면도 없지 않은데 이런 아무래도 노숙자 저소득층을 위한 이런 간편한 주택 또 간단히 만들 수 있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거 잠깐 얘기 좀 하고 가실까요? 예, 이거 참 좋은 시도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참 좋은 시도고 되게 실험적인 시도인데 네. 과거에도 지금 과거가 아니라 저기 건대 앞에 서울의 건대 앞에 가면은 저렇게 이제 컨테이너로 이렇게 쌓아놓은 그 공간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런데. 네, 그래서 뭐 청년들이 뭐 서울시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 창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월세를 내고 뭔가 할 수 있게끔 뭐 지네도 상관은 없고 네. 그런 거 실제로 하고 있는데 예. 과연 우리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인풋 대비 아웃풋이 어느 정도 되냐. 네, 투렌 테크닉 말고 네네. 인풋 대비 아웃풋이 얼마 되냐.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과연 부동산에 얼마만큼 우리 현재 지금 갖고 있는 부동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역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나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실험적으로 시도는 되고 있으나 저기 뭐 양평이라든지 가평 그런데 이제 주택 지어가지고 컨테이너처럼 로베드 트럭에 실어가지고 갖다 내려주고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예. 도시에서는 솔직히 좀 현재까지는 좀 어렵다. 네. 왜냐하면 지가 문제도 있고 일단 지가가 너무 비싸잖아요. 서울 수도권이라든지 뭐 광역시 이런 데는. 예. 지금 런던에서 뭐 저렇게 했다. 런던이 아니라 어디였죠? 지금 보시는 데는 런던 맞습니다. 런던 맞죠? 예. 네. 우리나라도 시도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런 그렇죠. 거. 예. 뭐 도심이야 뭐 워낙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가도 높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변두리 쪽으로 가면 아무래도 또 개발 안 될 부분들도 있고 그런 지역들 활용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네. 왜 못할까요? 지금 여기에 예로 나온 것들은 변두리가 아니라 도심에 필요한 그렇죠. 예, 예. 인 것 같아요. 간단하게 지을 수 있고 저렴하게 지을 수 있고 있는 공간에 붙여서 지을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일반인들이 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이제 해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지금 보여준 그 런던 같은 경우에는 뭐 좀 현실성 있는 것 같은데 홍콩이나 뉴욕 케이스 같은 것들은
조금 아직은 컨셉만 잡혀 있는 거인 것 같아요. 네. 할 수 있다 정도, 그죠? 이런 방안도 있다. 예. 근데 우리나라도 노숙자 문제가 서울역을 중심으로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좀 이런 큰 시도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서 좀 필요한 부분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저희도. 예. 뭐 집을 이렇게 짓고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사람들을 수용해서 관리하고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좀 시스템적으로 갖춰줘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숙제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노숙자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씀인데요. 노숙자분들 길에서 이렇게 덥고 또는 춥고 그래서 거기서 지내시면 병에 걸린다든지 뭐 다친다든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분들한테 이제 따뜻한 보금자를 제공하려고 이제 그런 단체분들이 세운 그런 보호소 같은 곳이 있는데 네네. 거기를 오이 가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갔다 가도 물론 거기서 음. 잘 돼가지고 이제 직업도 찾고 뭐 해서 이제 독립하시는 분도 계신데 예. 보통 가서 못 견디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이런 주택, 그 소형 주택 같은 개념이죠. 네네. 그런 것들을 제공해가지고 다 재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막 그런 거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우리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그분들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원하지 왜 않는다. 이게 좋은데 왜 원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 시설에 들어가면 자기 과거가 다 까발려지고 아. 그리고 내가 마치 실패자로서의 그 사람들한테 불쌍하게 보여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네. 뭐 안 들어간 상황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근데도 이제 남들한테 그런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는 것 자체가 싫다는 거예요. 네. 아무튼 뭐 홈리스 얘기가 나와서 잠시 얘기해봤습니다. 예.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네. 나눠봤고요. 그 다음은 우리 사해, 고난의 바다라고 해서 사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해 말 그대로 데스시인데 사해가 죽어가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댐 건설, 기후 변화, 그 다음에 어떤 물 공급을 설수하는 회사들 때문에 그 해수면이 줄어들고 있다. 매년 1m 이상 줄어들고 있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지금 위치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지금 요르단하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쪽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해관계자들이 지정학적 긴장을 극복할 수 있는 한 바다에 줄어들 수 있는 수위를 높이려는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 목표가 요르단에서 홍해물을 식수로 바꾸고 나머지 소금물을 사해로 보내는 20억 달러의 담수시설 건설, 이 얘기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자금 조달하고 기술적인 문제로 해서 장애가 발생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외교적 대립까지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 여기 나오는 거는 이스라엘 경비원이 2017년에 암만에 있는 대사관 밖에서 요르단 시민을 쏴서 정치적 긴장이 돼서 프로젝트가 중단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네요. 혹시 사해 가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못 가봤는데. 가보고 싶습니다. 아, 예.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보니까 이게 안 가라앉더라고요. 염도가 높아가지고. 그냥 다 둥둥 뜨는 그런 바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게 그 염도가 높으면 네. 몸이 뜨는 이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염도가 높으면 몸이 뜬다. 이유? 생각을 안 해봤네. 아니 뭐 별건 아니고 이제 예. 비중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중. 우리 몸의 비중, 땀물의 비중이랑 예. 그 차이가 그 기존에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다랑 예. 그 사해의 그 비중이랑 예. 그 차이가 다 나가지고 그래서 더 잘 뜬다고 느껴지는 거죠. 예. 아,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고? 예, 실제는 아니고 가면 가라앉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가 보다 하고. 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 냇물이나 수영장보다 바닷물이 더 잘 뜨나?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뭐 많은 사람들이 이게 더 잘 뜰 수 있나? 몸이? 잘 뜰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죠. 몸에 최대한 기운을 빼는 거. 그런데 유튜브 같은 데 보니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쭉 배영 같은 거라도 이렇게 몸을 쭉 피고 있어야 이렇게 뜨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해 위에서는 그렇게 막 허리를 굽히고 있는 자세인데도 떠 있고 막 그렇게 영상은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서, 사실 그 모양으로 하고 있으면 네, 가라앉죠. 잘 안 뜨죠. 네, 잘 안 뜨죠. 뭐 여기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유튜브 보니까 좀 예전부터 이런 것들은 좀 이슈화 돼가지고 좀 얘기는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게 사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최고 경영진의 세대 감심사라고 해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미래에 대한 전망, 이제 전 세계 임원들이 한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낙관적인 전망을 보였다. 작년에는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근데 2019년에는 밝은 전망보다 이제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 아니, 올해는 경기 침체가 올지 평소처럼 더 많은 사업을 이끌 수 있을지. 이제 90개국
1,400명의 CEO 대상으로 이제 조사한 내용인데 대부분이 혁신을 위한 계획에 균형 있는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비관적인 내용으로 해서는 거의 30%의 CEO가 전 세계 경제 성장의 둔화를 예상을 했다. 그 다음에 42% CEO는 전 세계 성장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그 다음에 비관론자들이 대부분 중동이 38%, 그 다음에 서유럽이 33%, 중동부 유럽이 31%, 이쪽이 이제 조금 더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북아메리카 쪽의 CEO들은 조직 자체의 수익 성장을 볼 때는 가장 낙관적이었다라는 내용이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견되는 문제로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은 보편적이지만 가장 큰 위협을 볼 때는 CEO의 반응은 지역마다 좀 달랐다. 북아메리카 쪽은 이제 무역 충돌이죠. 무역 마찰. 그 다음에 중앙, 동부 유럽 쪽은 지정학적인 불확실성. 그 다음에 웨스턴 유럽, 서유럽 쪽은 포퓰리즘. 중앙, 미들이스트니까 중동이네요. 중동 쪽에는 이제 사이버 위협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 박영록 의원님. 아, 예, 예. 지금 운전 중이신가 봐요. 아까 마지막에 제출하고 이제 퇴근한다고 좀 약간 조금 예, 불렸다 같이 예. 그럼 댁에 들어가서 같이 하시는 거죠? 계속 보고 있을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중간에 말씀이 좀 따로 빠졌는데, 그 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쪽에서는 그 핵심 기술에 대한 그 유용 가능성이 35%,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 쪽에서는 오버 레귤레이션, 그러니까 과다한 규제가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리스크의 위험 요인이다라고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드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드론 포 헬스라고 해서 보건용 드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남태평양의 83개의 화산섬 분도인 바투아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물류 상황이 어린이 백신 접종에 큰 장애물이 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군도이다 보니까 단일 엔진형 소형 보트로만 접근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장마철에는 늪지가 되는 산길로만 접근할 수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많은 백신은 또 냉장을 필요로 하고 해서 바투아누의 어린이는 약 20%가 이런 이유로 예방 접종을 받지 못한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해결책으로 이제 드론이 나오고 있어서 오스트레일리아의 스우프에어로사에서는 이제 원격으로 백신을 제공할 수 있는 드론 설계 프로젝트를 완료해서 무인 항공기가 이제 낮게 비행하고 나무와 이와 유사한 장애물을 피해서 5파운드의 백신, 얼음팩, 온도 모니터를 가지고 다니면서 서서히 착륙할 수 있게 설계됐다. 그리고 12월에 첫 비행을 시작을 했고 유니세프, 호주 정부, 그 다음에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글로벌 기금이 후원하는 프로그램에서 세계의 섬을 가로질러 도착하는 무인 항공기가 인도될 예정이다. 라고 나오고 있고 여기 나오는 스우프에어로사 이외에도 이제 짚라인이 이제 르완다에서 혈액을 배송하는 프로젝트 하고 있고 유니세프에서는 이제 말라위에서 이제 드론 테스트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드론은 뭐 아시겠지만 뭐 아마존의 배송에도 사용하고 있지만 이런 쪽에 어떤 활용하는 쪽에 있어서 이런 교통 상황이 되게 안 좋은 쪽에서는 뭐 반나절 걸리던 거를 20분, 1시간 안에 처리해 줄 수 있고 뭐 그런 내용들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프로젝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기사 같은 경우에는 진짜 되게 놀랍더라고요. 그렇죠. 기사적으로는 뭐 벌써 한 10년 전, 수년 전에 사무실에 앉아서 상대 뭐 집에까지도 미사일을 날릴 수 있는 정도 기술이 됐었었는데 네네. 뭐 이런 좀 열악한 환경에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이제 생각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진짜 많은 곳에서 지원을 해줘서 좀 많이 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렇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런 드론으로 물류를 해서 비즈니스로 연결 물론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런 쪽으로 어떻게 보면 혜택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이게 없으면 진짜 목숨이 달려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도 유용한 기술의 어떤 전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다음은 산불 끄기에서 미국의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2017년에 120만 에이커를 태운 최악의 산불이 있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지구 기온이 상승하고 가뭄이 계속되면서 이 산불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연구 중이고 이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사전에 먼저 정보를 신속하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즘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P&G, 퍼시픽 가스 앤 에너지라는 회사에서는 이제 소노마, 나파, 마린 카운티 주변에 600대의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그 카메라를 통한 정보를 가지고
화재 진압이나 그런 정보 공유에 이용을 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나사에서는 위성을 통해서 이런 화재 식별을 하는 대안도 모색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위성에서 이미지 처리해서 즉각적으로 지구로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개발 중이다. 그다음에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개발하는 거지만 화재 예방을 강화하는 첫 번째 단계일 뿐이고, 이해관계자가 이제 도구를 채택하고 사용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그 부분이 되게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첨단 기술 개발하는 것도 개발하는 거지만 네. 그 기술을 이제 프로젝트 팀이 이해관계자에게 채택하도록 이제 설득을 시켜야 한다라는 내용인 건데, 그 예. 아래에도 나와 있지만 네. 그 강조된 말 보면은 예. 이 생명의 위협이 관련된 것들에 대한 실험은 실제로 많이 제한이 되잖아요. 의학 관련 의약품도 그렇죠. 그렇고 예. 정말 이런 거 이제 적용을 했다가 끼치는 손해가 있다라면 이걸 뭐 누가 함부로 이제 선뜻 할 수 있겠냐, 적용하자라고 이제 말을 하겠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프로젝트 팀은 어떻게 이해관계자를 설득할 수 있을지 제가 입장을 갖고 봐도 되게 난감할 것 같더라고요. 난감하죠. 이 비슷한 사례가 있잖아요. 그 아주대 병원의 그 유명하신 기사분 있잖아요. 예, 이국정 교수님. 네, 네. 그분이 그 닥터 헬기 네, 닥터 헬기죠. 그 사업에 엄청 그 노력과 시간을 투입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닥터 헬기를 정부로부터 얻어낸 것 같은데, 네. 정부로부터 얻어내서 그거를 운영을 하니 주변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그러니까 야밤에 계속 내렸다 내렸다. 근데 그 동네뿐만 아니라 그 환자가 발생한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거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헬기가 내릴 수 있는 거점. 거기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이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네. 실제로는 그런다는 거죠. 예. 근데 그분 다 이해관계자인데 그 이해관계자를 어떻게 설득할 거냐? 그죠. 어려운 문제죠. 네. 이게 밖에 사람들은 정말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거 좀 참으면 되지. 사람 그렇죠. 왔다 갔다. 예. 이게 참, 근데 직접 거기 살지 않은 사람으로서 얘기하기는 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되게 단순한 예로,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위에 사는 꼬맹이들이 엄청 뛰어다닌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쿵쿵쿵쿵쿵쿵쿵쿵. 네네. 네, 마치 진짜 헬기 지나가는 것처럼 쿵쿵쿵쿵쿵쿵 밤 12시까지 쿵쿵댄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네네네. 이거 참을 수 있겠냐 이거죠. 비슷한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네. 이게 되게 예민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예민한 문제죠. 네. 그래서 정말 프로젝트 팀의 스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설득과 그다음에 기술도 완전히 프로젝트 팀 자체가 이해를 하고 있든지, 아니면 그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기술자, 엔지니어를 같이 데리고 있어야 한다든지,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설득만 있으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플랜트 이제 기계에 대한 설계, 그거에 대한 이제 프로세스의 적용 이런 것들이야 정말 기술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크게 이제 이해관계자를 설득시키는데 어려움이라고 예상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저희는 이익과 그런 정말 스케줄 코스트 이 두 부분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이제 설득시킬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부분은 그런 코스트나 스케줄과만 관련된 것들이 아니니까. 이게 이제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 정치인 정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명분. 이거를 해야만 한다는 그 명분. 네. 이게 여기 나온 이 소방기관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이 명분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 입장에서 그 정치인들의 그 명분을 가지고 그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명분은 희생을 동반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 희생을 누가 하느냐. 네. 나는 아니길 바라니까. 나만 아니면 돼. 뭐 이런 것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뭐 조금 사회 분위기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뭐 국민성 같은 얘기들도 많이 하고. 예전에 뭐 국민성 지금 일본하고 관계 되게 안 좋지만, 예전에 그 지진 났을 때 그 보셨죠? 뉴스로 편의점에 이렇게 줄 서갖고 편의점에서 물건 사고 하는 모습들. 야, 그런 모습들은 참 일본이니까 가능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했었는데, 이제 그런 뭐 국민성이라든지 뭐 크게 나가면 뭐 교육의 문제도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참 말씀하신 대로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게 지금 산불 관련된 얘기들은 조금 했고요. 그 다음에는 엣지 부분에 HR과 IT에 있어서 이제 새로운 퍼포먼스 필수사항으로 해서 이제 직원 평가 얘기가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89%의 조직이 2015년도에 퍼포먼스를 평가하기 위해서 대규모 공식 조사를 사용을 했다. 근데 2019년까지는 74%까지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2015년도에는 30%의 조직만이 사회 분석, 펄스 조사, 직원 정서 분석 같은 비전통적인 출처에 참여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 2019년도에는 반대로 이제 증가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 2020년까지는 5개 중 1개의 조직에서 직원 참여 활동을 공유 성과 목표로 HR과 IT 부서에 포함시킬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공지에 몰리다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아까 초반에 목차 때 말씀드렸던 그 정유, 석유 관련 회사들의 그 코스트 관련된 내용입니다. 원가 의식이 투자의 중심점이 서게 됐다. 그 석유 유가의 반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즘 석유 관련 회사들은 명확한 경제적 잠재력이 있는 프로젝트만 인가될 정도로 굉장히 코스트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원가에 대한 얘기들도 막 나오고 있고요. 배럴당 $40 이하, $30까지 줄일 수 있다. 쉘사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되고 있고요. 그런 코스트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서 쉘사에서는 더 효율적인 프로젝트 계획, 그 다음에 더 단순화된 기반 구조, 더 향상된 공급사와의 협력 체계, 더 최적화된 일정, 더 우수한 인재와 장비를 통한 원가 줄일 수 있는 그런 실적에 대한 얘기들도 나와 있고요. 낭비를 최소화하고 설계를 단순화하고 주문 제작하는 대신에 표준화된 장비를 조달하는 그런 내용으로 비용을 줄였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보면은 예. 정말 그동안에 이제 원유 시추하는 것들은 굉장히 러프하게 했었었나 봐요. 그러네요. 결국에 이 원가 절감 전쟁의 예. 그 시초는 셰일가스에서 나온 거인 건데 아시겠지만 셰일가스가 원유 가격 $100일 때는 의미가 없었지만 지금 한 $60? 네. 한 $50 선까지도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원가 대비 경쟁력이.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셰일가스로 왜 이제 시추로 인해서 원유 뽑아내는 전통적인 강국들이 이제 중동이나 뭐 이런 곳에서 원가 절감을 시작하니까 네. 기존엔 정말 40불이었었던 게 막 여기 설명에 따른 30불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게 원가 절감에 대한 결국에 이제 시추하는 방법이나 예. 사실 인건비 이런 게 얼마나 들겠어요. 그렇죠. 그게 네네. 하는 시추단이나 시설의 원가 절감을 통해서 이제 이뤄낸 거일 텐데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뭐 대규모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저렇게 원가 절감하고 작게 조그맣게 움직이고 있는 소규모 기술에 더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또 일부 프로젝트들은 또 서서히 또 대형화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엑슨모빌 같은 경우는 뭐 25%의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시메에서 19개 새로운 유정을 시추할 계획이다. 라는 얘기들 이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원가 관련돼서는 뭐 여기 조달 관련된 부분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죠? 조달에 있어서는 우리 또 김상현 위원장님 전문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뭐 제가 솔직히 이거 여기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이거를 쓰신 분이 마치 그 이익이 줄어들고 있다. 이익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었나 봐요. 지금 여기 지금 뭐 배럴당 뭐 $45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여기서 지금 이거 뭐라고 그러죠? 이걸 뭐라고 그러나? FPSO라고 그러나? 서울 시추선이요? 원유 시추 작업하는 이 대형 시추 장비죠, 이제 이게. 네. FPSO는 실제 배에 결합된 형태고 요거는 완전히 독립된 플랜트 사진에 나온 거. 요 근처에 이제 원유를 받아가는 배나 또는 원유를 받아서 정제를 해서 다시 또 배로 받아가는 그런 장비들이 요 근처에 배들이 있거든요, 실제로는. 네. 여기서 뭐 정제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그렇게 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시간당 최소 40불을 줍니다. 시간당 최소 40불. 보통 한 10시간 베이스로 일을 하거든요, 이분들이. 그러면 10시간 하면 400불이잖아요. 400불이면 하루 일당이 400불이면 한 5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렇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근무로 하면 300? 주급 300.
곱하기 4 하면 1200. 1200. 네, 1200만 원. 한 달에 1200만 원, 최하 한 달에 1200만 원을 버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네. 여기 근무 인원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실제로 그 시추 관련해서 근무하시는 분은 이렇게 기술자는 많지 않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이제 많은 엔지니어들이 계시겠지만, 네. 예를 들어서 한 50분이 근무를 한다고 봤을 때, 이 장비 투입하는 거 대비해서 그 인건비, 항상 인건비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네, 인건비와 또는 뭐 장비비, 유지비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얘네들 이거 실제로 엄청 많이 남아요. 네. 여기서 계속 마이너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원유 캐도 계속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도 모르거든요. 얼만큼 남아있는지 지구상의 원유가. 네. 왜냐면 끝까지 뚫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예상으로 뭐 10년 안에 고갈이 된다. 뭐 20년 안에 고갈이 된다. 그래서 뭐 대체 에너지를 개발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태양광도 하고 배터리도 개발하고 막 하고, 다 에너지 회사들이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렇죠. 예. 근데 자기네들 그 대체 에너지 개발을 하는 거에 빵꾸가 나는 걸 다 그 원유 사업 있잖아요. 정제라든지 이런 걸로 다 메꾸라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거 하는 거가 마이너스가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거 지금 이렇게 그 리포트를 쓰신 분이 누군가의 사주를 받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하면 좀 오바다,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있는데, 별로 그렇게 와닿지가 않네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저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남았었는데 이제 좀 덜 남으니까 좀 더 그렇죠. 남겨보자. 원가 줄여서 뭐 이런 거 네.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00을 벌던 사람은 계속 100을 그렇죠. 벌고 싶어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네. 예, 이렇게 얘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쪽에 이제 스파크 더 퓨처에서 미래를 촉발하라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기술에 의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전략 실현을 책임지는 관리자에게 PMTQ, 프로젝트 관리 기술 지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프로젝트 관리 지수는, 기술 지수는 새로운 필수 불가결한 성공을 좌우하는 기술이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무엇이냐? 순간적인 망설임 없이 새로운 기술을 관리하고 통합하며 적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 관리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개인적인 자질이다.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심오한 말 같이 들립니다. 예, 지적인 호기심을 가져야 된다. 새로운 이행 방식, 아이디어, 기술들을 수용해야 된다. 포괄적인 리더십, 디지털 기술과 팀의 기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접근법에 맞추기. 그리고 미래가 검증된 인재를 확보해야 된다. 디지털 경향을 따라잡을 수 있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기질과 능력을 갖춘 프로젝트 전문가를 채용해서 확보해야 된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PMTQ의 혁신적인 조직들하고 좀 늦게 가고 있는 조직들하고 이제 비교하는 표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쭉 뭐 여러 가지, 여기서는 이제 어프로치 유스, 어떤 활용하고 있는 그런 접근 방법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체인지 매니지먼트를 활용하고 있는 비율 76%가, 이노베이터들은 76%, 그다음에 느리게 가고 있는 데는 42%를 활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데브옵스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뭐 하이브리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디자인 띵킹, 그다음에 에자일은 뭐 이렇게 들어본 것 같은데, 데브옵스에 대해서 저는 좀 낯설어서, 혹시 데브옵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분 있으십니까? 이래서 이 다른 팀의 그 위원님들이 참가를 하셨어야 되는데, 예. 데브옵스가 저기더라고요. 보니까 슬쩍 찾아봤는데, 그 개발하는 팀하고 그 사업팀 있잖아요, 사업부. 개발팀이랑 운영팀이랑 예. 그쪽이 계속 유기적으로 계속 같이 활동해가는 그런 개발 방식을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간단히 봤는데. 예. 뭐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데브옵스라고. 한글로 데브옵스 찾아도 나오더라고요. 예. 뭐 그런 것들을 접근법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저조한 프로젝트 성과로 인해 낭비되는 예산 비율들 뭐 16.3%, 8.5% 이렇게 낭비되는 예산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근데 데브옵스랑 비슷한 개념의 이제 업무가 실제 저희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저희 이제 그룹사 공사를 하게 되면 삼성 토탈이나 하나 토탈이나 하나 케미칼의 그런 플랜트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발주처에서의 프로젝트 팀이 실제 운영팀이 섞여서 구성이 돼요. 현장에서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프로젝트 팀에도 참여를 하게 되셔서 프로젝트 초기 설계할 때 그분들의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죠. 그럼으로써 좀 필요 없는 그런 오버스펙된 디자인들은 줄여주게 되고, 그다음에 필요했었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었던, 그리고 그냥 진행됐으면은 나중에 이제 체인지 오더 건이나 나중에 이제 돈을 더 많이 들여서
고쳐야 되는 그런 일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딱 데브옵스에 이제 개발하는 것과 운영하는 팀이 하나로 합쳐져서 이제 하는 그런 것과 매칭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여기도 보면은 이 데브옵스에서 차이가 굉장히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조금 늦는 데는 17% 정도밖에 활용을 못 하고 있고, 그다음에 좀 혁신 조직들은 48%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내용들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은 안전그물망 세이프티넷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시에 있는 금문교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매년 3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유명한 현수교에서 몸을 던져 세계적인 자살수를 기록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우리도 한강에서 그죠? 많이 투신들 하는데 그런 자살 억제책을 개발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2021년 종료를 목표로 스테인레스 안전 그물망을 구축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실현 가능성이 아니라 상징적이고 인기 많은 구조물로의 미적인 변화에 대한 일반 대중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나오고 있고요. 먼저 이제 뭐 예전에 베스트 프랙티스를 먼저 조사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설계팀은 2006년도에 세계 각국의 높은 구조물에서 자살 억제 대책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그 결과로 수평 강철 그물막과 수직적인 울타리가 자살을 막는 데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알아냈다라고 되어 있고, 이쪽 이제 보이시죠? 이런 그물막. 부상을 초래할 상황이면 사람들이 뛰어내릴 가능성이 낮다라는 코멘트도 나오네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 아까도 뭐 이런 훌륭한 건축물이고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디자인적인 측면에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나온 것처럼 G색의 스테인리스 강철 그물망은 물 아래 색과 비슷하다. 그리고 그물망이 자연스럽게 주변과 어울린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그물망을 지지하는 임시 지지대도 금문교의 유명한 국제적인 주황색과 같은 색으로 칠해질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제 뭐 저걸 진행하면서 달이니까 교통이 멈추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들이고,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향후 수백 명의 죽음을 막을 수 있다는 프로젝트 가치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유되었다. 금문교는 아름답고 경이로운 곳이지만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비통한 장소이기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는 아직 여기 안 가봤는데, 못 가봤는데 혹시 가보셨나요? 이제 금문교? 좀 가봤습니다. 예. 그때는 이게 없었겠죠? 없었겠죠? 그죠? 신경을 못 쓰셨겠다. 자전거를 타고 건넜기 때문에 예. 네. 멋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멋있는 데서 왜 사람들은 자살을 할까요? 뭐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린 거랑 비슷하죠. 한강 저기가 있어 뛰어내린 거. 이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 정말 뛰어내려고 하는데 뭐가 이렇게 아래 있어서 저걸 건너서 뛰어내려야 내가 있다라고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면 한 의지가 반 이상 꺾일 것 같은데요. 그죠. 여기 나오듯이 부상을 초래할 상황이면 다치겠는데 저것 때문에 하면은 안 뛰어내릴 것 같은. 예. 참 웃기는 것 같아. 이게 뭐 어차피 그냥 쉽게 죽고 싶은 건가? 좀 어차피 죽는데 많이 다치나 덜 다치나 똑같지 않나요? 아프잖아요. 아프면 안 돼요. 한 번에 가야지. 예. 이렇게 참 죽는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재밌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어렵긴 한데,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미래로 돌아가기 보이스 트랙으로 넘어왔습니다. 여기 나오는 아니타라는 분에 대한 얘기고요. 슈리보험에서 150년 동안, 오래됐네요, 그죠? 수많은 인수합병을 통해서 성장을 해왔고, 그 인수합병을 통해서 각 조직이 자체의 데이터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슈리보험은 굉장히 복잡한 데이터 자산 환경을 있었기 때문에 그걸 통합해야겠다. 해서 과거의 데이터 시스템을 통합하면서 미래의 데이터 프로젝트를 제공하는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직의 전략에서 데이터의 역할은 기존의 모습을 보완하고 성장을 위한 미래의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얘기되는 것들이 프로젝트의 이제 전달 방식 얘기가 나오면서 하이브리드의 접근 방식, 애자일 개방 방식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프로젝트에서 가장 큰 도전은 변화에 대한 내용이고, 아키텍처를 처음부터 올바르게 구축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장기적으로 정보 전달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관리, 뭐 PM에 대한 그런 것들 어떻게 도움이 되었느냐, 프로젝트 관리가 훌륭한 실행의 기초라고 믿는다.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자는 비즈니스가 변화와 우선순위를 관리하도록 돕고 비즈니스의 의사결정 영향에 분명히 나타낸다. 비즈니스의 전략에 있으며 프로젝트 역할은 그것을 얻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보면은 모든 프로젝트가 가져야 될 한 가지 스킬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회복력과 유머 감각이다라고 의견을 냈네요. 놀라움이나 변화 없이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완벽한 프로젝트 같은 것은 없다. 그죠? 항상 예상과는 벗어나는 그게 프로젝트고 거기에 또 대응해 나가는 것이 이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실패는 배움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또 실패에 대한 얘기들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쪽에 다시 이제 에자일 얘기가 이번 호에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에자일 팀에 속한 구성원들이 에자일의 인식을 추적하고 측정하기 위해 어떤 단계를 수행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오고 있고요. 신규 에자일 팀 구성원들은 전달 방식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에자일 준비 평가 절차를 개발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온보딩 체크리스트를 개발을 해서 새로운 팀 구성원들이 스크럼 가이드를 읽고 다른 지식을 공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들을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에자일 스크럼 간판이라는 몇 가지 기본 개념을 연습하고 그들이 그 차이점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권고를 해서 뭐 개인 간판의 날 뭐 이런 것도 실시를 했고, 에자일 혁신 게임 뭐 같은 것도 진행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행 상황 모니터링 관련돼서는 온보딩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춰서 산업표준 워크플로우 앱을 사용해서 모든 중요한 작업을 추적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고방식 평가하기에 있어서는 에자일 프레임 기본에 대한 그들의 지식을 첫 번째 지표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팀 리더는 에자일 의식, 그 다음 개발 관행, 프로세스 및 도구에 대한 내부 조사 및 상호 간의 회고를 통해서 이를 측정을 할 수 있다. 네, 두 번째 지표가 에자일 사고방식. 팀원들과 더 큰 조직 내에서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고, 구성원들이 품질, 적시 제공, 끊임없는 고객 만족, 그 다음에 작업 투명성 측면에서 구축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장 차트, 이제 조직원들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팀에서는 초기 멤버의 가입과 성숙도를 다양한 측면으로 평가를 해야 되고, 팀원들은 그들의 관행을 개선하고 기술적인 부족함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줄이고 탁월한 기술공학을 사용하면서 지속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다. 또 서로 협력하고 정리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는 여기서는 에자일 진행 속도에 대해서 에자일을 사용하는 팀의 비율 이렇게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숙도 측면에서는 에자일을 적용하는 수준에 대해서도 좀 나오고 있는데, 에자일을 전 조직에 걸쳐서 수준으로 하고 있는 거는 12% 정도, 일부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데가 대부분 60% 정도가 되고 있네요. 예. 에자일에 대한 얘기가 또 지난 3월호에서도 나왔었는데 이번 4월호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에자일의 얘기를 지나서 이제 여기서는 The Right Fit에서 이제 새로운 직장을 찾는다면 경험을 쌓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디지털의 이점을 발견하라 라고도 나오고 있고요. 여기 첫 직장을 찾고 있지만 50개의 원서를 제출해도 면접도 답변도 아무것도 없다.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첫 번째, 자신이 어필할 수 있는 조직의 유형 내에서 존재하는 조연 역할을 연구하고 이해해야 된다. 분석과 코디네이터, 팀 관리자 또는 지원 매니저와 같은 비즈니스 중심의 역할을 찾아야 하고, 이러한 유형의 역할이 향후 프로젝트 관리 직책을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옵션으로는 초급 레벨의 프로젝트 관리 역할을 찾는 것.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로서의 이제 잡을 찾을 때 그 찾기 위한 사전 작업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트워크에 기대하라. 이런 기대라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트워크는 항상 필요한 거죠. 저희가 이렇게 활동하는 것도 네트워크를 쌓는 거에 어떤 그런 기여하는 활동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 좀 더 혁신적이고 디지털로 움직이는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많은 에자일 경험이 필요하다. 이걸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특히 에자일과 하이브리드 같은 다양한 접근 방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 매니저가 필요하고, 그런 데 있어서는 이제 역시 PMI ACP를 획득을 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PDU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선택이 뭐냐라는 얘기 나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활동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com 같은 데서 컨텐츠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링크드인에 기사를 게시하고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자신의 블로그 시작하는 거, 그 다음 우리 한국 챕터에서도 있지만 그죠? 그런 데서 이벤트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방법, 그 다음 다른 사람을 멘토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 다음 유튜브용 웹캐스트 시리즈 제작하거나 링크드인, 페이스북에서 자체 전문가 그룹을 만들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과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원봉사 활동도 여기 나오고 있네요. PMI의 자원봉사 관계관리 시스템 웹사이트는 당신에게 적합한 기회를 찾기 위한 좋은 곳이다. 자원봉사 할 수 있는 기회는 널려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PM 네트워크 이거 번역해가지고 이 좋은 내용 다 공유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우리끼리 그 내용 의견 정치해가면서 다 얘기하고 정말 좋잖아요 이런 거. 네. 근데 참여하시는 인원들이 이제 한정적이니까 그건 할 수 없지만 네. 이런 것도 다 우리 공개하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의 의견들. 물론 회사를 까거나 그러면 이제 그런 거 편집해서 해가지고 잘 올려주시긴 하지만 예. 아니 그런 거 아니고 이게 되게 좀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유튜브에 공유하고 네. 너무 좋거든요 이런 것들. 정말 어디 협회에서도 볼 수 없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제 입장에서.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 네. 개인적 의견이었습니다. 예, 뭐 여기에 말씀으로 올려주시면 다 공유되시겠네요. 내일 이거를 틀까요? 예. 그 뭐 지금 PMI 그 월간 세미나 하는 것들도 조금 뭐 물리적인 거리의 제약으로 참석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뭐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면은 원격으로라도 좀 참석하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예,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일단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거고 그 의견에 맞춰서 또 거기에 부응해서 그런 협회라든지 챕터라든지 이런 활동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네, 앞으로 좀 더 잘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월간 세미나를 우리가 그 웨비나 같이 네네네. 그렇게 진행하면 그래도 도움이 좀 되겠죠. 그렇죠. 보시는 분도 어차피 뭐 그 돈 10,000원 받는 거 그 돈 벌려고 하자는 게 아니라 그게 또 꼭 오시라고 그렇게 그렇죠.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예. 웨비나를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면 그 시간에 그 되게 유용한 정보도 많고 우리가 그렇죠. 모르는 내용들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되게 좋은 예. 내용들이 많긴 한데 예. 좀 더 활성화되려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되고 그렇죠. 또 거기에 나와서 나도 내가 아는 전문 지식을 공유해주고 싶다라고 그 어떤 챌린지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그것들을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어디죠? 그 교육위원회인가요? 예. 네. 뭐 교육위원회도 교육위원회지만 우리 번역출판위원회도 좀 더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죠? 그렇죠. 예. 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참여도가 높지 않아서 아이고. 할 말은 뭔가 진짜 좀 오프라인 만나기가 사실 더 힘들어야 되고 웹상으로 만나는 게 좀 더 쉬워야 되는데 네. 첫 모임을 오프라인 모임으로 하셨었잖아요. 예. 제가 훨씬 더 많이 모셨던 것 같아요. 오프라인 모임 때 위원장님 포함해서 5. 항상 그 수준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없을까요? 우리 웹에서도 한 5명 이상 한 190분 되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좀 날짜 계속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계속 변동하고 하니까 또 오프라인이면은 시간 비워놓고 꼭 가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또 온라인이라 그러면 언제든지 또 접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또 일 보시다가 또 사정 바뀌면 또 못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것들도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제가 카톡에도 남겼지만 저기 뭐냐 지금 해외에 계신 분까지 포함해가지고 한번 온라인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죠? 우리와 같은 한국 땅에서 그나마 가까이 있지만 온라인으로 보고 있지만 해외에 계신 분들 딱 연결되면 정말 온라인 같은 분위기가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토요일은 힘들겠지만 토요일이나 일요일 오전으로 잡으면 그렇죠. 그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예. 토요일 날 오전이면은 저쪽은 이제 금요일 저녁 뭐 이렇게 되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 예. 오늘 한번 올해 안에 한번 그거 해봤으면 하는 그 제가 지금 제 나름대로 삼고 있는 목표 하고 싶은 거, 네, 그렇습니다. 뭐 시간이 언제나 됐든 진짜 전체 우리 그 위원님들, 예. 우리 번역 1팀 위원님들 다 같이 한번 이렇게 오프라인이 아닐지언정 온라인으로라도 한번 다 같이 한번 만나봤으면 하는 그런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열심히 쪄야 되는. 네, 좀 더 열심히 쪼겠습니다. 자, 예, 그렇게 됐고요. 여기서는 지금 게임 플랜이라고 해서 이제 게임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디지털 변환 프로젝트를 촉진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게임을 좋아한다. 그죠? 게임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제 게임화 시켜서 하는 것들이 있고, 뭐 교육도 게임화 시키고 있고, 그죠? 모든 것들이 다 게임화 되고 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방법 배우기라고 해서 프로젝트의 성공이 기술보다는 이해관계자 참여에 달려있다라는 걸 깨달았다. 그죠? 방금도 우리 번역출판위원회 많은 분들 참여하는 것들도 얘기 나눴지만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화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 프로세스는 이해 당사자들을 회사의 디지털 미래에 대한 공유된 비전에 투자하게 했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리더보드도 설치하고 지식 유지를 위해 데일리 퀴즈를 만들었다. 라는 내용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화라는 것이 미래의 디지털 상태를 정의하고 변환 과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다 게임화하는 그런 것들 좀 얘기가 되고 있고요. 뭔가 이렇게 하다못해 한 가지 룰, 뭐 지금 우리 지금 1팀에서 이런 거 하면서도 많이 참여 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어떤 간단한 가벼운 룰이나 이런 거 게임화로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여기 공감적인 문제 해결자들이라고 나와 있어서 이제 EPMO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사 프로젝트 관리 부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EPMO는 프로젝트 관리 영역을 넘어서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EPMO가 오늘날 디지털 세계에서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우수한 실무자가 되어야 된다. 아까 데브옵스 관련된 그런 내용일 수도 있는데, 신속한 변화가 필요하고 디자인 싱킹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채택해야 된다. 디자인 싱킹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고객 중심 솔루션을 생성하기 위해 비즈니스 환경에서 보편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 되었다. EPMO는 이미 공감, 정의, 관념, 프로토타이핑, 그리고 테스트와 같은 디자인 싱킹의 기본 단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은 어렵지 않을 것이고, 특히 EPMO의 공감 능력은 귀중한 실행 촉진자가 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EPMO에서는 이제 정보 집계에서 경영진에 보고될 수 있게 해야 되고, 이 과정에서는 정치적인 지식, 그 다음에 대인관계 기술에 대한 상세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EPMO의 전통적인 관리 전문 지식은 디지털 세상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PMO를 떠나서 이제 EPMO 전사적인 프로젝트 관리 조직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게팅 인던 쪽으로 와서 이제 PMO의 일상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로 구성된 가상 프로젝트 조직, 여기서는 이제 버추얼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오피스 PMO가 나오고 있는데요. 가상 PMO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다.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넘어서는 것으로 이는 조직 내 새로운 조직으로 의사소통을 수월하게 하고 기존 프로젝트 관리를 보완한다. 이런 가상 PMO의 이제 이득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관성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가상 PMO의 가장 큰 이점은, 위원장님 애기 울어요? 아, 애기가 꽝. 아빠가 안 놀아줘가지고 넘어졌구나. 예. 머리가 터졌는 줄 알았더니 괜찮습니다. 예. 대단하네요. 예. 그 가상 PMO의 이제 이득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일관성. 가상 PMO의 가장 큰 이점은 여러 지역에 걸쳐서 일관된 프로젝트 관리 기법, 툴, 템플릿을 제공하는 능력이 이점이다. 그리고 협업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다양한 주체에 대한 전문가적 조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개발에 이 이득이 있다. 그 다음 24시간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제 가용성에 대한 이득이 있다. 그 다음 범위에 대한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프로젝트 관리에 기술적인 솔루션 제공하고 비용 절감 및 효율성 향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절감에 이점이 있다. 그리고 언어, 문화의 차이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의 연결에 이점이 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조직의 가상 PMO를 구성하는데 최소 1, 2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조직 자체 이런 시스템 구축하는데 1, 2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거기에는 이제 경영진의 신뢰 구축하고 고유한 지식 및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를 강화할 것인지 알아야 되고, 다양한 문화 환경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 습득, 그 다음 가상팀과 함께 작업할 때 유연성 확보, 그 다음 가상세계에서의 네트워크 팀 구성, 동료 프로젝트 관리자를 도와주는 거, 완벽하지 않더라도 비전을 갖는 거, 인내심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레슨런의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가상 PMO에 대한 얘기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이제 프로젝트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여기서 나와 있는 내용은 이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야 된다. 아직까지 실질적인 혜택에 대한 것들이 명확히 제시되고 있는 그런 베스트 프랙티스를 찾기는 어렵다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뭐 아시겠지만 분산 네트워크상에서 변조될 수 없는 모든 거래에 대한 보존, 투명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블록체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 블록을 암호화하고 저장하는 원장의 피어투피어 네트워크이다. 그 다음에 그 데이터는 네트워크상에서 모든 사람이 보고 검증할 수 있고, 추가될 때마다 원장의 블록체인이 확장되고, 네트워크의 모든 사용자가 데이터 조각을 변경하려고 할 때 볼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비밀 데이터 조작이 위험이 없어진다. 데이터가 자동으로 교환되므로 운영이 간소화되고 부정행위, 오류가 방지된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의 잠재력을 의미 있는 사업 성과로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 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기술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비즈니스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실패한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반복된 얘기입니다만 적합한 블록체인 비즈니스 케이스를 찾는 것이 이 분야의 모든 기업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성공 스토리가 제한적이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문화적 장벽을 극복하고 사람들이 그들이 일하는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한 가지 사례로 나온 게 이제 월마트의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월마트에서는 그 IBM이 개발한 블록체인 응용 프로그램에 추적 가능한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런칭을 했는데 2019년 9월까지 응하지 않는 협력업체와는 거래를 끊겠다. 아주 갑질 비슷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이제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식품으로 인한 오염의 원인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량 질병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표적 리콜을 지원하는 시스템,
됐고요. 요게 월마트가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거는 그들이 시장에서 워낙 거물급이기 때문에, 갑질이 가능하기 때문에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또 그 이외에 블록체인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은행권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드뱅크와 그 커먼웰스 은행의 제휴해서 만든 플랫폼에서는 자본 조달과 증권 거래 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규제 당국이 거래를 추적하고 감시하는 것을 더 쉽게 하는 것, 그리고 블록체인을 통해서 최초로 글로벌 채권을 만들어 관리한다라는 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KPMG에서는 대만은행과 제휴해서 금융감사 블록체인을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 외부 확인 프로세스를 자동화, 효율화하는 동시에 감사 작업을 가속화하고 간접비를 줄이는 것이 목표였다. 그리고 2주 걸렸던 작업이 뭐 하루도 안 돼서 완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추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로 유명한 드비어스에서는 플랫폼에 등록된 모든 다이아몬드에 대한 영구적인 디지털 기록을 만들어서 회사가 각 다이아몬드의 기원을 증명하고 윤리적으로 체결되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보완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선박, IBM하고 머스크인가요? 여기는 글로벌 무역 거래를 위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확립하는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합작회사를 설립을 했고, 선박 소유자, 해운선, 화물운송선, 항만 터미널 운행자, 세관 당국 및 내륙 운송에 대한 단일 공유, 실시간 거래를 만든다라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블록체인 프로젝트에서 개발자 입장에서 어떤 플랫폼을 사용할 것인가, 어떤 플랫폼이 이상적인 블록체인 템플릿을 제공할 수 있는지 평가를 해서 해야 된다. 뭐 코딩 언어, 뭐 프로그래밍 관련된 얘기지만 코딩 언어, 그 다음에 프로젝트가 확장될 때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플랫폼 운영자가 제공할 기술 지원의 양, 그리고 은행 거래 원장의 정보를 검증하는 방법 같은 이런 것들이 플랫폼 요인 분석에 포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쪽 메드텍을 위한 플랫폼 개발을 할 때는 뭐 자바를 지원하고 확장 가능하고 유연성을 갖춘 오픈소스 플랫폼을 선택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거는 초기에 리스크가 큰 아이템에 대해서는 초기에 잠재적인 전환이나 시정 조치를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들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뭐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블록체인을 사용할 수 있는 인재를 프로젝트 팀에 투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뭐 조직들에 있어서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단계들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뭐 산업 관점에서도 블록체인 발전이 가장 발달한 부분들 이렇게 좀 분야별로 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블록체인 적용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 요인이 48%가 규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45%가 사용자 간의 신뢰 부족, 그 다음에 44%가 함께 네트워크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블록체인이 이어지는 부분이 이제 그 참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WWF군요. 월드 와일드라이프 펀드, 세계 야생기금이라는 데에서 참치를 추적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태평양섬 피지에서 이제 진행이 됐는데, 피지에서는 모든 IT 프로젝트 관련된 것들에서 센서들이 국내에서 개발될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높은 관세를 적용하고 있어서. 그래서 현지 기관과의 미팅을 통해서 계획을 보고하고 피지 경제에 어떤 긍정적인 혜택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서 수수료를 면제받았다. 그래서 피지에서는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를 어획한 물고기에 잡힌 즉시에 부착하도록 프로젝트 팀은 진행을 했고요. 여기 이제 태그 붙이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추적성에 필요한 노력에 변화를 주는 혁신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 그리고 공급망, 아까 월마트에서도 나왔지만 공급망의 투명성이 확보되면 규칙을 준수하는 좋은 사람들은 이미 규칙을 준수하기에 많은 혜택이 발생할 수 있고,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나쁜 사람들은 더 이상 규칙을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블록체인에 대해서 쭉 소개된 걸 한번 같이 리뷰를 해봤습니다. 블록체인 하면은 뭐 같이 나오고 있는 게 저기죠, 뭐죠? 암호화폐인가요? 뭐 이런 얘기들부터 나오면서, 암호화폐 하면 또 굉장히 조금 뭐 도박적인 그런 위험성 높은 투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좀 안 좋은 인식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들인데, 여기에 소개된 내용들은 이제 그런 투명성, 처음부터 생산서부터 완료된 소비까지의 전체 투명성에 대한 관리를 블록체인으로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좀 소개가 되고 있고, 아직까지 그 비즈니스 모델이죠. 그런 것들이 아직 좀 찾아내는 거, 비즈니스 케이스를 찾는 것이 가장 큰 블록체인 쪽에는 과제다라는 내용들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카카오뱅크를 블록체인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카카오뱅크를요? 네, 근데 뭐 제가 IT 전문가가 아니라서 과연 그게 얼마만큼 누들이 그 인력을 쓰지 않고 많은 하드웨어, 저기 건물 하드웨어 이런 걸 쓰지 않고
운영을 하는가라는 데 대해서는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이 알 수는 없으니 예.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지만 카카오뱅크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카카오뱅크에서 그 이체하는 거를 무료로 썼잖아요. 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월 5회인가 10회인가 하여튼 갑자기 거기다가 브레이크를 딱 걸었죠 지금. 너무 저희가 이체하기가 간단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저 아이폰 쓰는데 예. 여기 지문 인식 그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딱 그 계좌번호도 필요 없이 나한테 그 전화번호가 입력되어 있으면 그 상대방한테 그 상대방을 이렇게 화면 터치를 해가지고 얼마 해서 이렇게 딱 누르면 바로 그 사람한테 돈이 이체가 되는 그렇게 너무나 간단한 그런 그렇죠. 시스템.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그거를 횟수 제한을 딱 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통 우리가 시중은행에서는 그렇게 이체를 하면 뭐 800원이든 900원이든 또 비싼 데는 뭐 1,300원이든 이렇게 받잖아요. 카카오뱅크 쪽에서는 500원인가 아마 지금 제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미 그걸 젖어 있다. 너희들은 안 쓰고 500인다 이거. 그게 참 되게 이걸 한 1년 2년 너희들 쉽게 공짜 잘 썼잖아. 그렇죠. 이제 돈 내. 참. 근데 저도 안 쓰고 500이겠더라고요. 너무 간편해서. 예. 네. 시장을 다 그런 이유로 하려고 하는 거인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에 어떤 수단으로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쪽도. 네. 저는 그 부분에서 돈을 또 얘네들이 이제 그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라고 느낀 게 저는 일부러 좀 그 부분을 알고 안 썼는데 카카오페이인가 카카오뱅크죠 아마 그 카카오톡으로 카카오에 등록된 사람한테 그냥 바로 돈을 전송해 줄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 할 때 예를 들면 제가 3,000원만 주려고 해도 제 통장에서 실제로 10,000원이 나간다며요. 카카오 그 머니로 이렇게 뭐 10,000원씩 이렇게 충전되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상대한테 전달한 건 3,000원이지만 내 통장에서 실제로 카카오페이인가 카카오뱅크한테 빠져나가는 돈은 10,000원이고 7,000원은 걔네들이 보관을 하고 있다가 다음에 내가 10,000원을 한꺼번에 쓸 일이 있으면 다시 그 남아있던 7,000원과 또 새로 10,000원을 내 통장에서 빼가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더라고요. 맞아. 그것을 보고 그들이 항상 돈을 10,000원 단위로 빼고 놓고 하면서 세이빙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데서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남은 돈을 갖고 이윤을 또 창출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나쁘게 안 쓰고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생각 엄 위원님처럼 저 똑같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엄 위원님처럼 3,000원 보내고 7,000원 나머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 이 엄청난 그 이자 장사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게 걔네는 어차피 대출업을 대부업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소비자한테는 그게 아마 어떤 식으로든 동의를 받아서 우리가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동의를 받았고 아마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 거고요. 네. 편의성과 바꾸는 거인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안 쓰고 있어. 그게 싫어.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회사에 뭐 선배다 후배다 그러면 카카오톡에 그 선물하기 기능이 있어요. 예. 그걸로 뭐 커피 쿠폰을 준다든지 아니면 케이크를 보낸다든지 그걸 하면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아마 그리고 걔네가 카카오페이랑 카카오뱅크랑 뭐 여러 가지 그 회사의 그 단계를 거쳐가지고 서로 이렇게 다 이윤을 창출하게 만들어진 그런 시스템이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거를 개발해서 운영하는 데는 카카오가 하는 게 아니라 LG가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서로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 그래서 카카오는 정말 큰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그 모바일 플랫폼 시장으로서 네.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자, 블록체인으로 카카오뱅크가 이루어져 있다. 포함해서 카카오의 그 내용들을 좀 얘기를 나눴습니다. 예, 블록체인 얘기를 지나서 이제 이제 솔직한 지원자라고 해서 이제 캔디데이츠라고 나오네요. 조직들은 지원자들을 평가하는 방법을 바꾸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면접 기준에 대비해 준비해보자. 마찬가지로 이제 면접을 준비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언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면접이 이제 변화가 생기고 있는 부분들, 여기 나와 있지만 뻔한 질문에는 뻔한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채용자의 자질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심리 테스트 혹은 직무 오디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한다.
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고, 이런 새로운 인터뷰 형식이 지원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 그래서 회사들은 새로운 면접 방식을 적용해서 채용 프로세스가 효율적이고 비용과 실효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하고, 구직자의 창의성, 적응성, 리더십을 평가할 때도 전통적인 면접 방식은 한계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평가 쪽에서 온라인 설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온라인 설문을 통해서 투지, 호기심, 품위, 철저함, 그리고 결단력을 포함한 7가지 주로 영향을 미치는 스킬, 임팩트 스킬을 평가한다. 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시험을 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대인관계 기술 평가 시험도 있다라고 합니다. 예. 여기 보면은 많은 구인 공고가 기술적인 스킬이 아닌 소프트 스킬. 아까 우리 뭐 이해관계자를 설득시키는 뭐 그런 얘기든 뭐 능력이나 이런 것들도 나왔습니다만 그런 소프트 스킬이죠. 그런 맞는 사람들을 찾고 있지만 딱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은 어렵다. 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이제 오디션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오디션이죠. 면접관은 지원자가 어떻게 준비했는지 확인하고 발표 능력과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원자에게 실제 업무에 대해서 알게 해주며 면접 과정에서 약간의 관리도 할 수 있게 해준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상현실 VR을 통해서 이제 업무를 체험하게 해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는 매우 상세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철도 관련된 일자리 지원자를 찾기 위해서 이런 시뮬레이션을 활용을 했고 아주 잠깐 사이에 지원자는 실제 업무와 비슷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험을 하게 했고 이 업체 같은 경우는 통상 한 10명 정도 잠재적인 지원자 모집했는데 이 VR 시스템을 도입해서 50명에서 100명의 우수한 지원자를 채용 방문하면서 모집했다. 효과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토요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회사의 본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지원자가 회사의 근무 환경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실감나는 VR을 채용 박람회에서 경험할 수 있게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접 관련돼서는 뭐 자유로운 면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아침 식사에 초대한다거나 초대해서 점원한테 일부러 실수하게 해서 지원자의 주문을 잘못 받도록 말한 뒤에 지원자가 그 불편한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확인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이러한 면접들이 회사의 문화와 잘 어울릴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고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만큼 이것도 문화에 어울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면접 장소를 면접 직전에 변경하거나 시간을 미루는 것처럼 갑작스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한다. 하지만 어떤 면접 환경에서도 복장 단정히 유지하고 이력서 4번 가지고 오고 경청하는 기술을 보이는 등의 전문성을 확인을 한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채용 프로세스에서 AI가 활용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내용들 같이 한번 봤고요. 그 다음은 네, 그릭 리바이벌에서 그리스 부활 얘기입니다. 그리스의 팀들은 경제 회복을 위한 과정에서 요구사항과 인재 부족을 관리해야 된다. 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리스가 회복의 기미는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주변 여건은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성장통이라고 해서 이제 최저점 친 이후에 경제가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는 한데 뭐 희망적인 신호들이 이렇게 좀 얘기가 되고 있고요. 위기는 곧 기회다. 뭐 이런 얘기들 우리 많이 하죠. 정말 문제가 되고 유형의 결과를 창출할 수 있는 항목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인재 유출이 사회적 문제이다. 그리스의 경제공황을 있은 후에 상당수의 프로젝트 전문가와 대학을 졸업한 신입 프로젝트 전문가들이 더 나은 기회를 모색하고자 유럽 내 다른 국가로 이민을 감행했다. 인재가 가장 필요할 때 프로젝트가 갈등 상황에 놓여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리더가 인재와 관련된 미래 인재 전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리더가 향후 미래 인재 전략을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향후 수년 동안 전혀 다르게 보일 가혹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미래 성공의 초석을 다지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래 프로젝트 리더를 끌어들이고 이들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다면적인 접근법을 선호한다. 포괄적으로 수용이 가능한 기업 내 교육훈련 프로그램 얘기가 나오고 있고 대학과 소속 학생들과 직접 업무를 회사가 추진을 해서 프로젝트에 대한 실무 기법을 배우고 익히고 이를 체계화하도록 장려해야 된다. 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리스가 뭐 재정적 결핍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신뢰의 결핍으로 굉장히 좀 고통받고 있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 국민들이 정말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국가를 재정상 안정적으로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느냐? 그거에 대한 좀 퀘스천 마크를 달고 있고요. 특히 이제 대부 업체들 자금을 풀어야 되는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점진적인 자금 후원 모델로 전환을 했고 스폰서들은 프로젝트가 예상보다 늦거나 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정표가 완성됨에 따라서 이제 자금을 작은 규모로 푸는 그런 형식이 되고 은행에서 할 때도 예전 같으면은 한 대여섯 단계를 거쳐서 자금을 얻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10에서 15단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프로젝트 매니저의 역할은 변화를 유도하고 사람들의 관리 원칙을 촉진하기 위해 발전했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선순위화된 프로젝트가 조직의 전략 목표에 부합하도록 보장할 수 있는 전략 및 전술적 거버넌스 팀 개발을 해야 되고 특정 사업이 더 이상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 때는 우선순위와 자원을 재편할 수 있는 유연성도 도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 안에서 여러 가지 주목하고 있는 프로젝트들 몇 가지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지하철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레저, 카지노에 대한 얘기도 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스에 대한 얘기네요. 네, 국가 부도가 났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부활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제 인재 부족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네요. 네. 자, 그 다음은 네, 여기서는 사용자 지정 연결에서 커스텀 커넥션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우리 어무준 위원님께서 번역해 주셨는데요. 간단히 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지금 컴퓨터가 1분 후에 꺼질 거라서. 아, 그래요? 예. 네. 그럼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아, 컴퓨터 꺼지면 어떻게 되죠? 제 화면만 볼 수 있어서 화면으로는 아, 예, 이게 알겠습니다. 좀 힘들어요. 예. 네, 커스텀 커넥션 그러면 회사 나가야 되는데 혹시 회사 안에 갇히시는 건 아니죠? 회사 이미 불은 다 꺼져 있어서 지금 배경이 예, 예, 제가 이제 안 보일 겁니다. 나가면서 계속 통화를 할게요. 예. 커스텀 커넥션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 참여 전략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 참여 전략의 재조정을 통해서 프로젝트 팀이 전력으로 다해 달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것들이 프로젝트 킥오프 미팅에서 시작부터 유도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맞춤식 참여 전략을 수립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호 의존성이 큰 작업과 하위 팀의 긴 목록이 있는 프로젝트를 작업할 때는 대규모 프로젝트 스토리보드를 발표함으로써 실시간으로 중요한 이정표를 추적을 하고 개별적인 책임감을 초기에 알려주는 방법을 썼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 스토리보드는 자연스럽게 경쟁을 창출한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초기에 이렇게 일관된 팀 참여의 힘을 실현하는 프로젝트 전문가는 그렇게 많지 않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시작부터 팀원들을 전력 질주하게 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프로젝트 킥오프 동안 다른 모든 회의보다 특정 주제에 모든 사람을 집중시켜야 된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이해관계자가 프로젝트 범위와 모든 사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공유하고 이해하기를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응집력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가식적인 아이스 브레이커나 강제적인 유대감 이런 것보다는 팀과의 점심 식사와 같이 기본적인 활동의 힘도 과소평가하지 못한다. 뭐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만큼도 간단할 수도 있고 주말 계획을 물어본다거나 재미있는 기사 공유하는 그런 회의 전후에 몇 분의 시간을 내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유효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런 부분들은 저도 회의 뭐 안건 앞뒤로 해서 좀 뭐 도입 그다음에 결말 지으면서 결말보다는 이제 도입 쪽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데 가벼운 공통 주제 가지고 얘기를 많이 시작하고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제 얘기부터 많이 좀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보냈고 이런 일이 있었고 예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면 또 이게 또 얘기가 점점 더 이렇게 커져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조금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이제 조금 시간 관리해 나가면서 그렇게 좀 요즘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 소통의 중요성인 거잖아요. 그렇죠. 뭐 우연찮게 오늘 뭐 들은 강의 내용 중에 하나가 그 프로젝트 성공의 가장 큰 요인이 그 무엇도 아니고 프로젝트 팀원 간의 충돌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표현의 차이에서 나오는 거인 건데 이제 잦은 만남 네. 그런 교차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은 포션을 차지한다고 뭐 어느 연구 결과에서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구글 예를 들었었는데 구글이 아직 이렇게 커지기 전에 그 창업자 레리 페이지와 그 기술자 이름 까먹었네요. 그 구글 검색 엔진 에드워드 엔진이라고 하던가요? 그게 처음엔 정말 굉장히 멍청했었는데 프로그램 근데 그 레리 페이지가 사무실에 있는 그 커피 머신 앞에서 3M 메모지에다가 이 엔진은 너무 멍청해 라고 한마디를 그냥 적어서 그냥 붙여놨었대요. 근데 그거를 그 엔진 개발자가 보고 뭐 누구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쪽지 하나로 자기가 이렇게 좀 더 열심히 연구를 해서 그 에드워드 엔진을 정말 멋지게 만들어 버리는 바람에 멋지게 만드는 데 성공을 해서 이 구글이 지금의 그런 피처를 만들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예를 들면서 그렇게
그런 좁은 공간에서의 그런 한 번의 만남 그런 게 없었다면은 지금 이제 누구도 없었다. 그래서 구글이나 뭐 요즘에 그런 또 큰 회사들은 오히려 사무 공간이나 이런 거를 서로가 많이 만날 수 있고 부딪힐 수 있게 좁게 만들어서 더 그런 시간 창출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뭐 사무실 구조라 그럴까, 시스템이라 그럴까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 네. 그런 얘기. 혼자 일을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혼자 일을 못하게. 혼자 다 처음부터 혼자 할 수 있으면 네. 그러면은 이 뭐랄까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협업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뭐 오미연님 말씀해 주셨지만 자기가 쪽지 하나 적어준 거 거기에서 이제 또 누군가가 또 댓글을 달아주고 그게 이제 아이디어가 돼서 그렇게 발전할 수 있었잖아요. 예,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정보의 증식이죠. 예, 어디선가 들었는데 이런 아이디어 교환의 중요성, 활용성 이런 거 얘기하면서 물건 같으면 내 거 주고 네 거 받으면 하나 주고 하나 받으면 나는 하나 갖고 있지만 아이디어나 정보 같은 거는 하나 주고 하나 받으면 두 개가 되는 거니까 그 두 개가 다시 두 개 주고 두 개 받으면 또 네 개가 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용하다, 활용하다 그런 얘기들을 좀 듣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충돌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더라고요. 서로 부딪히게 되면 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상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일에 관련된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런 얘기들이 점점 많아지다 그쪽으로도 이제 뭐 레드존 같은 게 이제 없어진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예. 어떤 얘기가 또 어떻게 확산될지도 모르고요. 얘기하다 보면 그죠? 네.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는 뭐 스폰서 잡기라고 해서 이제 프로젝트 조정하고 투자할 스폰서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스폰서와 관점을 조정해야 되고 계속 순환해야 되고 사전에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내용들 나오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커뮤니케이션 그런 커넥션 관련된 얘기 잠깐 같이 봤고요. 그 다음에는 저게는 시그니처 무브에서 이제 특징적인 이동이라고 하는 부분들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스웨덴의 한 시청이 도시의 대규모 이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스웨덴의 키루나라는 곳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극 광산마을을 이전한 내용이고요. 옛날 구도시가 세계에서 가장 큰 지하철 광석 광산에 의해서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어서 요거를 이제 이전을 하게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있어서 이 키루나 사람들은 이제 오래된 시청을 카페 그리고 전시 공간이 있고 중앙에 위치한 회의 장소로서 도시의 심장과 허브로 바라보았다. 우리는 도시를 위한 뛰어난 건축물뿐만 아니라 공공의 역할을 수행하는 건물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전하는 쭉 일정들도 소개가 되어 있고요. 2004년도에 이전을 위한 투표를 해서 2033년에 이전 프로젝트를 완료할 예정이네요. 지금 2019년도니까 시청은 신축이 완축돼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021년도에 이제 교회가 이전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사람들과의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 팀은 사람들을 프로젝트 중심으로 생각을 해서 주민들이 새로운 시설에 가장 원하는 것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참여 단계인 3년간의 피드백을 완료했다. 피드백을 완성하는 데 3년을 투자를 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디자인 나와 있습니다만 형상 자체도 그리고 노르웨이니까 노르웨이의 어떤 자연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한 디자인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징물에 대한 공공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와 키루나의 기후에 적합한 친환경 건물을 후원자의 요구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원형 유리와 석조 외관을 선택을 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둥근 모양이 햇빛을 17% 더 흡수하고 전력 사용량도 줄였다. 그리고 이런 원형 모양이 바람의 힘을 균등하게 한쪽으로 집중되지 않게 해주어서 눈이 잘 쌓이지 않게 아무래도 노르웨이니까 그런 눈에 대한 겨울에 그런 대책도 좀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계 탑 옮기는 얘기들이 나와 있고요. 여기서는 뭐 시계를 분리를 해서 작업 장소로 이동해서 청소해서 다시 재조립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아주 추운 지역이다 보니까 온도가 너무 낮으면 콘크리트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연이 발생하니까 이제 그런 때는 콘크리트 작업이 어려울 때는 건설 노동자가 완료할 수 있는 프로젝트 활동 목록을 작성을 해서 플랜 B로 진행하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유연성 있게 대응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일정을 지키기 위해서 24시간 일하는 현장이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는 마지막이 아닌가요? 게팅 인던에서 마지막으로 외부 영향이라는 내용으로 해서 외부 인력이 당신의 프로젝트를 검토하도록 해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라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관리자들이 새로운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제품 출시에 앞서서 테스트 진행하는 것, 그게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외부 독립기관으로 진행하는 것을 테스트 결정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외부에 제3자를 두는 것을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독립적인 사내 팀이나 외부 3자를 두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류 발견의 확률이 높다. 그래서 자신의 일에서 결점을 찾는 것은 쉽지 않고 자신이 작성한 논문에서 평론을 쓰는 것을 상상해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속도에 있어서도 외부의 전문가들을 이용했을 때 경험과 노하우가 시간 단축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예상하지 못한 발견을 가능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많은 경험과 자격, 이런 것들, 테스트 전문가들을 이용했을 때, 그 다음에 고객의 품질 보증과 품질 관리 기능의 데이터 제공하는 내용들, 그다음에 법적 절차의 증거를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법적 책임이나 청구가 있다면 독립적인 검증 가능한 정보를 확보하게 된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독립적인 테스트가 프로젝트의 결함에 대한 위협을 줄인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3자 평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부 평가가 이루어지다 보면 약간은 좀 다라는 그런 관점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프로젝트의 평가물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제3자 평가를 지향을 해라 라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거의 막바지인데요. PMI가 출판하는 권장도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OPM 기준서가 나와 있는데요. OPM은 사람 지식과 절차가 조직 안에서 모든 기능적인 면이 툴에 의해서 통합되는 것이고, 이러한 접근법은 포트폴리오 프로그램, 프로젝트 관리의 사례를 연결해서 조직의 역할과 업무 절차를 연결해서 조직의 실적을 증가시킨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OPM은 조직이 가치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전략의 일치, 일정한 실행과 성과, 기능 교차적 협력, 조직의 가치를 더하고 지속적 훈련과 같은 것에 도움을 준다 라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개되고 있는 서적은 Benefit Realization Management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익 실현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프로젝트 결과물은 이익에 기여를 하는 것이고요. 이 실무 가이드는 포트폴리오 프로그램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 측면에서 이익 실현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소개되고 있는 책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포 에듀케이션, 브리지 투 21st Century Learning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학교와 실무 현장이 어떻게 같이 협업할 수 있는지를 기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자와 프로젝트 관리 실무자가 팀을 이루어서 각자의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실무 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게 해준다. 여기 한쪽부터 읽으면 교육자를 위한 내용이고 반대쪽부터 읽으면 프로젝트 매니저를 위한 내용이다 라고 얘기가 나와 있네요. 예, 이렇게 PMI에서 출판하는 권장도서에 대한 내용도 같이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어머준 위원님이 번역해 주셨네요. 그죠? 클로징 소스 해가지고 이태리 밀란에 있는 엘레오노라라는 PMP에 대한 인터뷰 내용 잠깐 나와 있는데, 여기서도 여기 텔레커뮤니케이션 텔레콤 프로젝트에 관여한 보다폰에 소속해 있는 분인데, 오늘날 텔레콤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최고의 기술은 의사소통 관리가 되겠고요. 그것은 세동 결과물 기능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모든 이해관계자를 조정하여 예상 결과에 도달하게 도와준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하루 동안 한 사람을 따라다닐 수 있다면 누굴 따라다니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는 전 야후 CEO 마리사 메이어를 예를 들었네요. 그래서 여성이 기술과 비즈니스 세계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 보여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받은 최고의 프로젝트 관리 조언은 뭐냐? 더 적게라는 거. 프로젝트에서 불필요한 것을 빼내라. 불필요한 일 빼내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예, 불필요한 작업으로 시간 낭비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프로젝트 관리자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은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을 같은 쪽으로 불러와서 프로젝트에 전념하게 하라. 다양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쭉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4월호 리뷰를 한 것 같습니다. 어무준 의원님은 지금 어떻게 대구로 가시는 길이신 건가요? 네. KTX 타러 가시는 거예요? 분명히 예. 네, 어떻게 이렇게 걸어가시면서 참석해 주셔가지고, 예. 어려운데, 감사드리고요. 이렇게나마 참여를 해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또 한 2시간 가까이 또 같이 또 얘기 나눠본 것 같은데요. 예. 우리 4월호 이렇게 해서 쭉 봤습니다. 예. 지금 늦게까지 근무하시면서 또 걸어가시면서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예. 그러면 특별히 추가로 하실 말씀 없으시면 이제 마무리를 지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무준 의원님. 예.
개인 의견인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한데 예. 미팅 저희 이제 이거 회의 시간이 너무 긴 것 같아요. 리뷰 시간이. 이 리뷰 시간 자체가 2시간이? 네네. 네네. 2시간 거의 항상 2시간을 넘겨서 거의 뭐 넉넉하게 하자면 거의 3시간까지. 예. 2시간이 그렇죠. 2시간이네요. 예, 근데 예. 이게 한 번에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도 이제 네. 기회가 되면 끝까지 있지만 이게 좀 부담스러운 시간인 것 같아요. 2시간 가까이 되는 거는. 네네. 그래서 좀 저희가 상의할 내용을 소팅을 해서 그 주제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시간 절약 차원이나 아니면 네네. 사실 저희가 뭐 사람에 따라서 관심도가 다르긴 하겠지만 예. 좀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얘기할 거리가 굳이 있지 않은 이제 사항들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누군가 이제 선별한다라는 게 좀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 먼저 다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라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그렇죠. 이렇게 쭉 가면서 지금 뭐 제가 그런 방법을 선택하고 있지만 번역 내용 중심으로 쭉 가고 뭐 논의할 거 있으면 논의하고 아니면 쭉 가고 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도 거의 한 근데 2시간 페이지가 가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죠. 40페이지가 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만 다 그냥 이제 훑어만 지나가도 뭐 개인적으로는 너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또 한번 또 같이 고민해 보시죠.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김상현 위원장님. 네, 뭐 늦은 시간까지 너무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길고 하니 네. 뭐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는 게 맞겠죠. 네. 또 목회님도 준비하시느라 시간 너무 많이 소요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내용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우리가 좀 관심 있을 만한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을 어디까지 가져갈 거에 대해서는 이제 오기석 PA님께서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아니면 이게 참여도가 좀 더 높으면 저희 이제 모든 카톡 방에서 이번 달 모든 분들이 이제 번역에 참여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번역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얘기해 봄직하다 아니면 뭐 이거는 그냥 뭐 넘어가도 될 것 같다라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추천을 받아서 그 내용 중심으로 이제 이제 번역하신 분이 참여를 했든 안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반영해서 선정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예. 네. 5로 한번 해보죠, 그렇게. 예, 감사합니다. 예. 아무튼 항상 죄송한 마음입니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라이브 방송까지 해주시면서 이렇게 퇴근길에 참석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예, 말씀해 주신 내용 포함해서 우리 또 한 지금 4개월 3분의 1 올해 분량에서 3분의 1 정도 진행해 오면서 또 한 번에 또 한 가지 또 의견이 나온 거고 그거 어떻게 또 적용할지는 같이 고민해서 같이 적용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2시간 가까이 좀 많은 얘기 나누는데요. 말씀해 주신 내용 포함해서 좀 더 해보고 아까 우리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을까? 지금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번역하신 분 있고 저하고만 1대1 해서 뭔가 컨텐츠도 나온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되면 또 너무 좀 얘기의 폭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적어져서 가능한 많은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얘기하는 그런 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내용은 우리 번역 자료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번역한 내용 중에서 몇 곡씩 뽑아가지고 그거를 주로 얘기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는 거로 한번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예, 2시간 가까이 참석해 주셔서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 엄 의원님 집에 잘 돌아가시고요, 되게. 편안한 밤 되십시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4호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